어린이 셜록 홈즈 주홍색 연구 25화 계속되는 존 왓슨의 이야기 하 원작 아서 코난 도일 글 태오 오디오 제작 마고 스튜디오 난 죄가 없어. 나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 베리어 씨를 죽인 건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비열한 놈. 그래, 루시의 아버님 페리어 씨를 네 손으로 직접 죽이진 않았겠지. 그럼 루시 페리어는 루시의 마음을 찢어버린 건 누구지? 누가 루시 페리어를 죽인 거지? 그건 다 끝났어. 네 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지. 자, 여기 상자 안에 2개의 알약이 있다. 내가 자비를 베풀어 네 놈에게 선택권을 주지. 둘 중 하나에만 독이 있거든. 나도 궁금하다. 이 세상에 정의가 있는지 시험해보고 싶단 말이야. 싫어. 먹기 싫어. 난 안 먹겠다고. 끝까지 꼴불견이구만. 어서 먹지 못해! 드리버는 먹지 않겠다고 아우성을 치더군요. 난 칼을 내밀어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드리버가 하나를 먹는 걸 본 뒤에 나도 나머지를 먹었죠. 우린 1분 정도 말없이 마주봤습니다. 그리고 드리버의 얼굴에 경련이 일어났죠. 자기가 독약을 먹었다는 걸 안 드리버의 얼굴은 볼만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에 차 얼굴이 파랗게 질리더군요. 아니, 독약 때문에 그런 건가? 난 놈에게 루시의 결혼 반지를 들이밀었습니다. 드리버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비틀거렸죠. 그러더니 손으로 뭔가를 잡으려고 허우적대다가 목에서 짜내는 듯한 낮은 비명을 지르고 쓰러졌습니다. 심장에 손을 대니 움직이지 않았죠. 그제야 눈치챈 건데 그때까지도 내 코피는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설마 그래서? 정말 그래서? 계속해서 떨어지는 코피를 보고 있자니 어떤 생각이 들더군요. 전에 미국에서 독일인이 살해된 사건이 있었죠. 그때 시체 위에 라헤라는 독일어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게 복수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어떤 비밀단체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미국이 떠들썩했었죠. 그래서 나도 같은 글씨를 썼습니다. 특별한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을 더 때울 수 있으리라 생각했죠. 그래서 대충 편한 높이에 적어뒀습니다. 이가 참. 그리고 마차로 돌아갔죠. 전에 유스턴 역에서 드리버와 스탠거슨이 얘기한 걸 들었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는 뻔했죠. 거기에 스탠거슨이 있기에 난 그쪽으로 마차를 몰았습니다. 한참을 달리는 중에 난 독약이 든 상자와 루시의 반지가 제대로 있는지 확인했죠. 그런데 반지가 없었습니다. 내게 남은 루시의 유일한 물건인데 그 반지가 사라진 겁니다. 전 그걸 꼭 찾아야만 했죠. 그래서 다시 빈집이 있는 브릭스턴 거리로 돌아갔습니다. 사건 현장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렇군요. 근처에 마차를 세우고 빈집으로 향하는 길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군요. 근처에 벌써 경관들이 있었고 전 한 경관과 마주칠 뻔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술주정뱅이 드리버가 생각이 나더군요. 드리버처럼 술주정뱅이인 척 앉아 노래를 흥얼거렸더니 한 경관이 별다른 의심 없이 일으켜 세우더군요. 그래서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건 랜스 경관의 진술과 홈즈의 추리와도 일치하네요. 역시 홈즈 씨군요. 그 경관은 꽤 혼나겠는데요. 그래서 그 후로 전 스탠거슨을 노리기 시작했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드리버와 달리 그 스탠거슨이란 녀석은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런 놈입니다. 드리버가 돌아오지 않으니 뭔가 눈치를 챈 건지 호텔방에서 나오지를 않더군요. 그렇지만 쥐새끼가 사냥꾼에게서 달아날 수는 없는 법이죠. 난 그 녀석이 묵는 방을 알아냈고 그 방의 침실 창문이 어딘지도 알아냈습니다. 스탠거슨 씨의 방은 어떻게 알아냈습니까? 그거야 쉽죠.
방에서 나오지 않고 룸 서비스로만 식사를 해결하는 손님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호텔 종업원에게 이런 특징과 대강의 인상착의를 말해주니 금세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금화가 들긴 했지만요. 다음 날 새벽, 호텔 뒷골목에서 사다리를 타고 스탠거슨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스탠거슨을 깨운 뒤 드리버를 어떻게 죽였는지도 알려줬죠. 그리곤 드리버와 똑같이 둘 중 하나의 약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탠거슨은 참 멍청하더군요. 어째서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얌전히 둘 중 하나를 골라 먹었으면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탠거슨은 침대에서 뛰어올라 내게 덤비더군요. 칼을 꺼내 내 목을 향했어요. 내가 그 대동맥류라는 것 때문에 몸이 약해지긴 했지만 그딴 녀석은 내 상대가 안 됩니다. 결국 스탠거슨은 자신의 칼에 심장을 찔렸지요. 죽고 말았습니다. 그놈이 날뛰지 않고 알약을 선택했어도 결국 독약을 골라 죽었을 거라 믿습니다. 두 녀석의 최후를 말하고 나니 이제 정말 몸이 나른해지는군요. 괜찮습니까? 이제 남은 진술은 하나뿐입니다.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복수를 끝낸 뒤 난 미국에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죠. 미국으로 갈 돈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든 일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영업용 마차 조합에 나가서 일감을 찾는데 아주 지저분한 복장의 아이가 내 이름을 대면서 찾더군요. 그리고는 베이커 거리 221번지 B호에서 마차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갔죠. 아무래도 복수를 끝낸 뒤에 내가 너무 방심했나 봅니다. 반지를 찾으러 갔던 이 주소를 잇다니. 뭐, 그 뒤로는 진술이 필요할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직접 보시지 않았습니까? 베이커 거리 221번지 B호로 짐을 가지러 왔다가 그렉슨 경감에게 제압당해 잡히고 말았다. 그렇게 적으면 되겠습니까? 아, 그렉슨. 누가 뒤에서 목을 감아 잡았는지 똑바로 적으라고. 멍청하게 아무 생각 없이 제 발로 찾아간 내 잘못이죠. 아니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르겠네요. 내 손목에 수갑을 채우던 홈즈 씨의 재빠른 손놀림엔 정말 감탄했습니다. 그렇게 빨리 채워지는 수갑도 처음 봤고 말이죠.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이제 내 이야기는 진짜로 끝난 것 같군요. 여러분들에게 난 잔인한 살인자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정의를 위해 죄인에게 벌을 내린 것뿐입니다. 단 하나의 후회도 없습니다. 제퍼슨 호프의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웠어. 그렇게 생각하는 건 나뿐이 아닌 것 같았지. 매일같이 범인의 진술을 듣고 기록하는 두 경감들도 호프의 이야기에 꽤 놀란 것 같았어. 특히 제퍼슨의 마지막 진술에는 큰 감동을 받은 것처럼 보였지. 제퍼슨의 진술은 끝났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 방 안은 무척 조용했지. 진술을 정리하는 그렉슨 경감의 연필 소리만 사각사각 들릴 뿐이었어. 그때 홈즈가 입을 열었지. 그래, 분명 홈즈도 같이 있었어. 생각해보니 제퍼슨 씨가 진술을 시작한 뒤로 홈즈는 한마디도 안 했던 것 같아. 홈즈가 같은 자리에 있다는 걸 잊을 정도였지.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습니다. 신문 광고를 보고 하숙집으로 반지를 받으러 온 할머니. 그 남자는 누구입니까? 난 분명 모든 걸 거짓 없이 솔직하게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나에 관한 거라면 뭐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도와준 사람을 곤란하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 사실 난 홈즈 씨가 낸 신문 광고를 보고 그게 진실인지 덧친지 알 수가 없었죠. 고민하는 날 보고 그 친구가 자기가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런던에서 알게 된 친구이고 내 이야기를 알고 내 상처를 이해하는 친구라고만 말하겠습니다. 정말 괜찮은 친구 아닙니까? 홈즈 씨도 동의할 거라 생각합니다. 확실히 훌륭했습니다. 진술은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군요.
이번 주 목요일에 재판이 열릴 겁니다. 홈즈 씨, 왓슨 씨, 두 분도 증인으로 참석해야 할 겁니다. 그때까지는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지도록 하지요. 그렉슨 경감이 벨을 울리자 문이 열리며 2명의 경찰이 들어왔어. 그들은 제퍼슨 호프의 양쪽에 서서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갔지. 모든 진술이 끝났지만 내 마음은 무거웠어. 사건이 해결됐다는 그런 기쁨은 전혀 없었지. 그런 기분을 느낀 건 나뿐이 아니었나 봐. 하숙집으로 돌아가는 마차 안에서 평소와 달리 홈즈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 묵묵히 마차의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어. 창밖의 풍경을 하나도 빠짐없이 담으려는 듯 날카로운 눈으로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지. 하숙집에 돌아온 홈즈는 예전 할머니를 미행하다 실패했던 때처럼 벽난로 앞에 서서 불가를 바라보았어. 새벽까지 말이야.